네, 눈물 젖은 빵, 이 표현 최근 대통령 언급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주목받았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냥 슬프다는 비유를 넘어서 우리 산업 현장의 그 반복되는 아픔, 이걸 상징하는 말이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중대재해가 있었던 SPC 계열사 공장에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좀 중요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련 간담회 자료, 또 분석 보고서들, 이걸 토대로 왜 자꾸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지, 그 근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진짜 필요한 해법은 뭘지,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현장에서 정말 통하는 대책은 뭘까요?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대통령의 현장 방문이 이 산업 안전이라는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이걸 다시 한번 공론장으로 끌어올린 계기가 됐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요. 공통적인 문제의식이 뭐냐면 이게 단순히 뭐 한 기업의 문제다라기보다는 우리 산업 전반에 걸친 좀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실패에 가깝다. 이런 지적입니다. 대통령도 그 점을 지적했죠. 같은 장소에서 거의 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반복된다. 이건 정말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거겠죠. 특히 그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 사고가 그때 집중되고 또 위험한 일은 하청으로 넘어가면서 책임은 좀 애매해지는 이런 문제는 정말 계속 나오는 얘기고요. 자료들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이런 악순환을 만든다고 분석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자료들에서는요,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구조적인 병목 형상, 이게 서로 막 얽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위험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는 건데요. 첫째는 역시 피로도가 높은 새벽이나 야간 근무, 여기에 최소 인원만 투입되니까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둘째는 그 다단계 하도급 구조 안에서 원청이랑 하청 사이에 책임이 좀 분산되는 문제. 셋째는 비용 절감, 이걸 이유로 안전 투자가 자꾸 미뤄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 넷째는 안전 점검이 실제 위험을 찾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고가 딱 터졌을 때 근본 원인을 찾기보다 그냥 그 작업자 개인의 실수로 몰아가는 경향. 이런 것들입니다. 아, 그 5가지가 서로 막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비용 줄이려고 하청을 주다 보니 그게 결국 새벽 근무 인력 부족이나 안전투자 지연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 점검은 형식적이 되고 사고 나면 개인 책임으로 돌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시스템 결함의 어떤 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제시됐나요? 그냥 법만 강화하자 이런 거 말고 좀 더 근본적인 접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그 안전 KPI 같은 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이고 왜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아, 네. 그거 좋은 지적인데요. 안전 KPI라는 건 안전 성과, 그러니까 사고 발생률이나 예방 노력을 핵심 성과 지표, 즉 KPI로 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영진 보상이랑 직접 연결시키자는 거죠. 아, 경영진 보상이요? 네. 안전을 더 이상 비용으로만 보지 말고 투자로 보고 최고 경영층부터 좀 책임감을 확실히 갖게 만들자. 이런 의도입니다. 이거랑 같이 또 라인별로 안전 책임을 딱 명확하게 하는 단일 책임자를 두자. 이런 제안도 있고요. 그리고 기계나 설비 자체의 안전 설계, 이걸 제대로 지키는 것도 엄청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전 설계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특히 그 정비나 청소 작업할 때 기계가 갑자기 막 움직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잠그는 거, 락아웃, 태그아웃, 줄여서 로토라고 하는데 이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거, 또 안전문 열리면 기계가 바로 멈추는 인터록 장치, 이런 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항상 확인하는 거,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정말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개별 조치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료들을 좀 더 보니까요. 문제 해결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좀 더 근본적인 접근법에도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기존의 사고 나면 대책 세우기에서 벗어나서 사고 나기 전에 미리 막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죠. 시스템적인 접근이요?
네, 예를 들어서 과거 사고 데이터나 아니면 실시간 작업 환경 데이터 같은 걸 분석해서 위험 징후를 미리 알아채고 경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뭐 과거 사고 이력이나 근무 시간 같은 걸로 위험 신호를 미리 파악하는 위험 예고 지수 EWI 같은 걸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위험이 감지되면 그냥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거나 작업 자체가 중단되는 시스템까지도 구축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단순히 법 강화나 처벌 수위 높이는 논쟁을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현장에서 어떻게 진짜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할 거냐, 이 실행력에 초점을 맞추자는 겁니다. 실제로 국제적으로 중대재해를 크게 줄인 나라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위험할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권한, 이걸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리 위험을 관리하고, 그리고 안전 성과랑 경영진 보상을 연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간담회 내용을 보니까 현장 노동자들은 특히 야간 근무 인력 부족 문제 이거 정말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급하다는 이유로 정비할 때 안전 절차 건너뛰는 거 이런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했고요. 기업 쪽에서는 뭐 설비 개선하겠다, 안전교육 강화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했고요. 대통령은 기업이 스스로 안전 기준을 좀 높이고 정부는 그걸 뒷받침하고 노동부는 상시적으로 현장 감독을 강화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더라고요. 결국 그렇죠. 뭐 선언이나 약속만으로는 안 되고 실행이 진짜 중요한 거죠. 정부는 이제 업종별 특성에 맞는 표준 안전 매뉴얼 같은 걸 좀 만들어서 보급하고 특히 좀 영세한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곳에는 맞춤형 컨설팅이나 설비 개선 지원 같은 걸 좀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동시에 계속해서 안전 규정 어기는 기업들한테는 법이랑 원칙에 따라서 좀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겠죠. 기업들도 안전을 그냥 비용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제는 뭐 ESG 경영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네 공장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안전까지도 같이 챙기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 모든 논의가 사실은 결국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에 일하는 그 근무조의 안전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킬 거냐 이 문제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자료들을 가지고 왜 산업재해가 반복되는지 그 구조적 원인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야기 나눴고요. 핵심은 결국 처벌 수위만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진짜 작동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이걸 만들고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료들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많은 제도적, 시스템적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도요. 이 모든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다 갖춰진다고 해도 매일매일 돌아가는 그 작업 현장에서 효율이나 생산성보다도 안전을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그 문화. 이건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조직 깊숙이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